푸른밤 종현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강철나비로 불리는 강수진의 은퇴 소식에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발레 인생 30년,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죠. 매 순간 힘들었고 매 순간 즐거웠어요. 발레는 저에게 행복한 스트레스 그 자체였으니까요. 행복과 스트레스, 결코 함께일 수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요. 무언가에 푹 빠져본 적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잘하고 싶은 욕심도 덩달아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괴롭지만 행복하고 행복하지만 괴로운 기분. 심리적 아이러니로 불리는 행복한 스트레스는 열정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를 웃게 하지만 그만큼 울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분명 좋은 것. 그래서 하게 되는 것. 있으십니까? 7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7월 27일이죠.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콜드플레이의 매직이었습니다. 제가 29일이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드려서 27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흐른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982님, 행복한 스트레스라 달리기요. 제가 저희 학교 대표거든요. 달리는 거 엄청 힘든데 엄청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건 정말 이제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운동이어서. 근데 저는 사실 달리기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이제 심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육체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달리기로는. 물론 뭐 춤을 추면서 와 이러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좀 다른 느낌이겠죠. 달리기는 또. 예.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게 되게 멋진 일이죠. 예. 5933님, 댄스 강사와 트레이너를 겸하고 있는데요. 발에 물집이 터질 때까지 안무를 짜는 게 저의 스트레스지만 보다 더 큰 가슴 벅참을 느껴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텐 그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멋진 목표와 그리고 나의 어떤 좀 벽들을 깨부수는 그런 쾌락이 또 있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업이 되는 순간부터 이 애증의 시작이 시작점이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좋고 그랬었는데 이걸 나의 업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되게 커졌거든요. 맞아요. 업이 되는 순간 말고 업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스트레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 같고 업이 되는 순간이 수십 배? 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도 뭐 물론 스트레스가 크지만 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렇긴 했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뭐 물론 도망치고 싶다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넘어서고 싶다는 어떠한 욕심에서 시작이 됐던 그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통증도 유발하는 그 통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성장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저도 경험을 했던 거여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증거 같기도 해서요. 자, 오늘 수요일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가수 이지영씨 두 분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썸머 나잇에 초대합니다. 영화 상영 이후 국카스텐, 목니, 에픽하이, 10cm, 정기고 등의 무대를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8월 12, 13, 14일 3일 동안 제천 청풍 호반 무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 타이어, 자유투어 여행사, 다우닝 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프롬의 노래입니다. 프롬 씨가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하셨던데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곡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달빛 댄싱이라는 달밤 댄싱이라는 노래입니다. 프롬 씨 노래를 찾아보면 달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목소리 자체가 되게 뭐랄까 어둑어둑한 그늘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밤, 달이랑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곡도 들으면서 와, 이 곡도 좋네. 이 신곡이 달의 뒤편으로 와요인가요? 네, 이 곡도 참 좋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달밤 댄싱이라는 이 곡을 상당히 좋아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푸른밤 오셔서 라이브 코너도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이죠. 상당히 편곡도 재치 있는 그런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프롬의 달밤 댄싱 듣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프롬의 달밤 댄싱 듣고 오셨습니다. 그 스트링의 스타카토 연주가 상당히 인상 깊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라인이 되게 귀에 남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9048님 달밤 댄싱 이 노래 처음 들었었던 것도 푸른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간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정말 달밤에 마구 들썩이고 싶어지는 노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고풍스럽지 않나요? 프롬의 노래는 좀 그래요. 0026님 저는 이 노래 시작 부분에 딴딴딴딴 이분이 참 좋아요. 왠지 모르게 발장난 쳐야 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좀 발랄한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드레스 입고 좀 발끝으로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 7889님 자정에는 잠들어야 하는 새나라의 직장인인데요. 오늘은 소소한 일탈을 위해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푸른밤 처음 듣는데 좋네요. 라디오 자주 듣는데 이 시간만의 풍경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밤에 찾는 라디오만의 매력이 또 있는 것이고 푸른밤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래요. 일탈을 하시기 위해 드라이브를 나오셨군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마음 좀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고 그래도 너무 늦게 주무셔가지고 내일 일상이 좀 지장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했네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않으셔서. 박수미님 이번 주 폭염 밤낮 할 거 없이 대단해요.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날씨만 꿉꿉하고 그래서 몸이 더 힘든가 봐요.
저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어디 가긴 좀 그렇고 집에서 수박 먹고 만화책 보면서 그냥 뒹굴뒹굴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수박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중복이었죠? 예, 많은 분들 좀 많이 더우셨을 텐데 좀 보양식들 챙겨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1123님, 종현 DJ 저 지금 과외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들은 건 처음이라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대학생 되면 공부를 덜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보다 더 바빠요. 어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배우는 건 끝이 없으니까 예,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그 공부라는 게 또 이제 책상 앞에서 하게 되는 그런 공부시겠죠. 사실 학생이시니까 공부라는 건 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힘내시게. 예, 늦은 시간인데 고생하십니다. 9074님, 저요 방 청소하다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썼던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그때 제가 더 효녀인 것 같아요. 어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효녀 효자 많죠. 예. 커서도 그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어릴 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유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9074님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마음 표현이잖아요 사실 효라는 게.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마음 표현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때처럼 전화도 문자도 뭐 이야기도 자주 하시고 마음도 전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549님, 잠시 후에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요. 2박 3일간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제주도는 처음이라 기대가 돼요. 3시에 출발하는데 잠은 이동하는 동안 자고 출발하기 전까지 푸른밤을 들으면서 남은 짐 정리를 하려고요. 가족여행 설렙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길. 제주도 좋죠. 맛있는 집들도 많이 있고 또 좋은 풍경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득 담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194님, 저는 요즘 2개의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한 명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한 명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우울해하고요. 이렇게 2 사람이 제 안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기분입니다. 가끔 이래요.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기분, 저만 느끼며 사는 건 아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분 느낄 거예요. 예. 그래도 2명인 게 어딥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명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정 기복을 겪으시면서 어떠한 가능성을 점치고 계시는 거니까요. 좀 일이 잘 정리가 되셔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면 하네요. 수란과 빈지노의 Calling in Love, 이 곡 듣고 더 러브 연애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가고 있어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연인과 사귀면서 권태기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무려 응답자의 8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변치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사랑에도 언제 불쑥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랑의 위기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죠.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함께합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덜러브 연애교실. 사랑엔 권태기가 찾아와도 이분들과의 시간은 권태 따윈 없겠죠? 백용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사실 권태기 예.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권태기를 그렇게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아서 네네.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위기다, 위험이다, 뭔가의 경고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반면에 네. 자연스러운 파도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도 즐기지만은 않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파도다. 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시작부터 또 명언이네요. 예. 권태기는 파도다. 파도다. 타짜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도박이 뭐야? 파도야. 고영배다. 아니, 그런 말이 좀 있었어요. 예. 어쨌든 파도. 그래요. 파도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 뭐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계죠. 뭐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막 갈망하고 막 엄청 끌렸다가 애착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권태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종의 과정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권태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오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사실 권태기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익숙함의 다른 증거일 말일 수도 수도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사랑에 한참 빠져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음. 근데 이 권태기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이렇게 장착이 돼야지 찾아오는 다음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지영 씨 말한 것처럼 파도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권태기를 이겨내면 정말 오래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모든 분들 모든 연애에 뭐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권태기 시즌을 이겨내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가지고 굳이 어찌 뭐 나쁘게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신호 같아요. 너희 이대로 있다가 지루해질 것 같아. 너무 안정감에 빠져서 서로를 들여다보지 못해. 서로 라는 좀 더 되게 좋은 신호가 아닐까라는 서로 좀 더 생각도. 신경을 써 예. 보라는 그런 어떤 신호.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인. 지영 씨는. 근데 저도 사실 권태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보통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음. 오래 유지하셨잖아요, 관계를. 그렇죠. 네. 권태기도 한 3,000번 찾아온 거. 3,000번씩이나. 야, 대단한걸요? 3,000번의 파도 거의 서핑이었겠군요. 연애가 거의 뭐 남태평양이에요. 거의 연애 수준이 파도의 수준이 예, 대단하네요. 7092님. 저도 요즘 남자친구랑 권태기를 앓는 중인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권태라는 감정도 극복이 가능한 걸까요? 극복한 후에 다시 처음처럼 좋아질까요? 예, 당연히 가능하죠. 권태라는 그럼요. 감정이 극복이 안 되면 다들 권태를 만나면 다 헤어지게. 안 되겠다. 권태 왔네, 권태 왔어. 야, 권태 왔다. 야, 인사하고 더 다음에 좋은 인연 만들기로 하자. 이러지 않거든요. 극복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권태기를 맞이하고 연애가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처음처럼 좋아질까요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처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은 계속 진화하거든요. 맞아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불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매일 그렇게 심장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유. 긴장해서. 난 못 살아. 저도 절대 못 신진대사가 살아요. 신진대사가 그렇게 불규칙한 거는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럼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인 단계로 한 단계 지나고 점프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권태기를 이겨낸 후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몰랐던 너의 모습을 다시 만난 것 같아서 그럼요. 좀 새로움을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권태기를 정말. 여러 번 극복하신 분이죠. 연애의 온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연애의 온도에서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권태기를 겪고 헤어졌다 다시 만났는데 마치 너를 처음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또 나왔던 대사가 생각이 나면서 깊은 DJ.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뭐 권태기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눠봤는데 네. 뭐 두 분의 근황 얘기를 살짝 해보고 싶어요. 배우 작가님은 일상의 권태기를 느끼셨는지 여행도 살짝 다녀오신 것 같고.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나서 네. 좀 쉬는 동안에 사실은 좀 재밌는 분 만났어요. 그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1호이신 권율용 경감님 예. 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빨강머리 엔책에 사실 권율용 경감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직접 쓴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전달해 드리려고 경찰청에 갔었는데 네. 경감님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에서 늘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은 뭐 한국의 연쇄살인마라던가 뭐 종의 기원 이런 약간 좀 악랄한 범죄 소설에서 그 취재를 했던 그런 작가분들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 블링블링한 책에 자기가 등장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그러실 수 예, 있겠죠. 처음이시래요. 정말 경험도 태어나서.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예. 책을 받아보시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이런 책에 제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왜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으셔서 재밌었어요. 그런 좀 예. 재밌는 일상 환기가 있으셨고. 네, 네. 이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공연. 예, 공연도 하고요. 한 2달 전부터 이제 이동진 영화평론가님하고 같이 하는 영화 프로가 있어요. 네네. 나 저 봤어요. 그 때문에 그거. 제가 평소답지 않게 이제 매주 시사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와. 제 생전에 시사회 간다고 시사회도 가보고 이제 일반 관객이라고 네. 예. 한 8번 갔더니 틀릴만은 절대 아니죠. 시사회가 그렇게 지루해졌어요. 가장 최근에 보신 뭐 시사회 영화 뭔가요? 뭐 그냥 뭐 최근에 이제 개봉한 네. 영화들 계속 부산행. 보고, 네, 부산행 뭐 제이슨 본 이런 것들 재밌나요? 다 봤기 그 때문에. 제이슨 본 되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 개봉했죠.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일반 관객들과 함께 이제 팝콘 먹으면서 호흡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꼭 호흡하시. 설렘 속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시사회에 좀 권태기를 느끼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저런. 9534님. 저요 아침 7시 출근하는 회사원이라 이 시간에 자야 하는데요. 수요일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푸른밤을 들어요. 덜러브 연애교실 이 시간이 제 연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짝사랑 중인 선배가 있는데 잘 되면 문자 보낼게요 라고. 잘 안 돼도 보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좀 수작을 걸까요? 이런 짝사랑 어떻게 예. 극복해야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짝사랑 말고 이제 함께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런 문자도 좋으니까. 예. 근데 이런 문자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고마운 게 저 역시는 솔직히 제 연애 뭐 제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진 않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런 코너를 하면서 기분 좋은 거는 사실 계속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경험과 감정들을 까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까먹게 흐르니까요. 돼요. 제 인생에서 없어지는 감정들이 되는데 많은 사연들하고 문자들 보면은 나한테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경험이 있었지, 그러면서 계속 ING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나 이런 사람이었지. 두근거림 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창작하는데 도움은 안 되는데 아무튼 왜죠? 살아있는 기분이 계속 들고. 그렇군요. 예. 예. 심장이 뛰니까요. 예. 자, 그래요. 덜러브 연애교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연애 고민들 사연을 받고 있죠. 네. 이지영 씨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죠.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 듣고 오겠습니다.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화음이 펜타토닉스의 그냥. 또 이제 아카펠라 그룹이고 네.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어서 좋아하는 팀인데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백용욱 작가님과 이지영 씨와 함께 더 러브 연애교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 볼까요? 인천에서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와 헤어진 22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이상형이었어요. 나이에서 풍겨나오는 여유와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10살 많은 점장님에게 마음이 끌렸고 사귀게 됐는데요. 저는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걱정할 거라며 안 좋은 얘기들을 늘어놓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겐 남자친구의 나이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동기들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데이트를 해도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밥을 먹거나 놀러 갈 때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사람이 숨기고 감춰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얘기를 종종 꺼냈는데 이미 지친 마음에 그것도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헤어졌는데요. 요즘 남자친구가 계속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가게 앞을 서성여 봤는데 한 번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잘생기지도 않고 곰 같은 사람인데 제 눈에는 아직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물론 지금도 주변의 시선을 극복할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고 싶고 자꾸 눈물이 나네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걸까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연락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주위의 시선에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신 제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시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또 2차적인 네.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스스로 좀 연애에 대한 환기를 좀 못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종현 씨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 눈을 너무 또렷이 쳐다봐서 2년 만에 설렜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너무 또렷이 쳐다보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 얘기할 때 눈을 잘 봐서 예, 그렇군요. 자, 눈을 안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 그렇다면 이지영 씨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이 사연의 어떤 고민들. 우선은 뭐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걸까요?라고 우선 물어보셨는데 마지막에 그렇다고 그게 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주변에 의식되는 사랑도 당연히 사랑인 거고 네네. 다른 마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주변에 의식되는 사랑도. 하지만 뭐 10살 차이가 저도 뭐 대단한 차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항상 문제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둘을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너 왜 그런 사람을 만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너 왜 아저씨를 만나? 엄마도 네가 왜?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물론 네, 동감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사람들이 물리칠 수 있습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사연에도 써 있었죠. 자랑스러워야 될 사람을 이제 내가 왜 부끄러워하게 되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참 왜 이렇게 남이 사랑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해라 하지 마라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둘 다 성인이고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관심이겠지만 당연히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뭐 왜 그렇게 형편이 힘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 나이 차이가 왜 이렇게 꼭 나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너를 그렇게 항상 이렇게 외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상담을 요구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가 되게 힘든 시작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누구와 나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할 때. 네. 자, 그래요. 영욱 작가님, 백은우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안타깝죠. 뭐 안타까운데 네네. 결국은 사실 그러니까 인간관계거든요. 연애도. 네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어떤 뭐 소통을 하고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원인을 찾는데요. 그 원인을 사실은 나한테서 찾지 않거든요. 대부분 상대편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린 이유를 찾아요. 되게 끈질기게. 그것도 내가 나빠지기 싫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그럼요. 찾을 수도 자기 있겠죠. 방어 기제가 이때 작동을 하는데 나한테서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헤어지는 거야라고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나이 때문이라고는 하셨는데 아마 다른 이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본인이 찾아낸 이유는 나이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좀 안타깝죠. 사실은 왜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에 좀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특히 여자분 그러니까 그 뭐 남녀의 차이도 약간 있기는 한데 그 여자 친구들끼리는 연애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친구들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이제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친구의 피드백도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어떻게 보면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가게 앞도 서성이고 하다 보면 사실은 원인은 본인의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인데 저는 그냥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연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저 예스라고 썼거든요. 여기에. 네네. 네, 예스 만나면 되지. 그리고 그 원인이라는 게 나이라고 하면 저는 연애에 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 생물학적 나이와 정신 연령이라는 건 연애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뭐 나이가 뭐 40몇 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이 40몇 살인 것도 아니고 자기 성찰이라던가 자기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잘 축적이 돼서 성숙한 사람이 어려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연령이 많은 거지 단순히 무슨 생물학적인 표면적인 숫자가 그 사람의 나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네. 예, 그래서 10살이 많건 뭐 몇 살이 많건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근데 또 뭐 사람마다 약간 생각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지영 씨 얘기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 의견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절대적인 어떤 역할들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좀 약간 분리해내는 자기 어떤 힘을 기르는 것도 저는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거. 어떤 맞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딸이라던가 손녀라던가 친구, 누구의 친구라던가 내가 누구의 친구로 평생 살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니까 일단은 내 감정을 정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걸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582님. 저도 비슷한 고민 중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보다 9살 많거든요. 그 얘기를 언니한테 했더니 그 사람 만나면 네 얼굴 절대 안 볼 거라면서 무섭게 몰아붙여서 아직도 고백을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가까운 사람들이 말리면 마음 주는 게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뺏기는 건 어떡합니까? 그럼요. 그거 안 돼요. 마음 주는 거는 어렵지만 마음이 뺏기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감정이 거의 네. 전부예요. 저는 이성적으로 통제되는 건 이미 연애나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사랑일 리가 있나요? 내 이성적으로 뭔가 통제가 되고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나야겠고 이런 식으로 헤어졌다라는 게 이성의 작동이 되는 순간 그게 사랑일 리가 없고요.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안전하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사고 회로를 네. 망가뜨려요. 그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나의 모습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요. 그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찾아갖고 뭔가 이제 핑크빛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게 뭐랄까. 굉장히 또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예.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요. 사랑을 할 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음. 분출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랑 호르몬이라고 해서 호르몬 칵테일을 제조한 그런 방정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르몬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작동이 안 돼요, 사실. 몸이 마음대로 이제 네. 머리뿐만 아니라 몸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니까. 그럼요. 의학 프로그램 같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도파민 나오면 끝났어요. 그냥. 노리아드레날린이라고. 노르아드레날린. 노르군요, 노르. 아. 아니 그래서 왜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평온함을 느끼고 이런 게 사실 세로토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면증 걸리거나 우울증 걸린 환자분들한테는 정신 그 병원에서 세로토닌 처방 많이 해줘요. 네네. 근데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극도로 낮아요. 오. 그래서 안정감이 안 느껴져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요 이성적으로 절대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밤새도록 감정이에요.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12시간도 통화가 가능하죠. 사실 그때는 한참 막 거의 미칠 것 같을 때는. 6923님.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린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주변의 시선이 극복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건 좋은데 그 사람까지 마음 다치는 건 싫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쓸데없이 걱정이 많은 건가 싶고 얼마 전에 헤어진 그 사람 생각이 나네요. 좀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잣대들 네.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사랑을 하면. 저도요. 빨리 이지영 씨 빨리 좋아하는데 빨리 동참하시죠.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좋으면 만나는 거죠. 아, 그럼요. 물론 사람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 뭐 손가락질 뭐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래요. 뭐 사랑에 관련돼서는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이라면 전 네. 절대로 내가 좋다면 내 사랑이고 나의 인생인데 내가 평생에 만날 단 한 명의 인연을 다른 사람 그럼요. 잣대 때문에 놓칠 수는 없잖아요. 네. 후회해요. 근데 재밌는 거 정말.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어떻게 말하면 그런 개입으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네. 결국. 근데 결국 다시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 많아요. 주변에 많죠. 대부분이 그래요. 친구들한테는 아니 나 연락 안 했는데 요즘 그 사람 안 본 지 한 6개월 됐나? 띵동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저랑 세대 차이가 나서 톡을 할 줄 모르고 문자를 해서요.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요. 자, 슬슬 2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먼저 듣고 2부 끝곡 조규찬의 따뜻했던 커피마저도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올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해서 사랑한다면 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20대 초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더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맞아요.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어떤 나이 차의 어떤 벽들 이런 것들이 더 낮아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자, 짧은 사연들 좀 만나볼까요? 8117님. 썸 타는 오빠가 있는데요. 민낯에 안경까지 쓰고 있는 모습으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후로 오빠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 좋죠? 저는 왜 그러고 밖을 나갔을까요? 근데 맞아요. 가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꾸몄을 때랑 정말 집에 있는 전혀 안 꾸민 민낯 수수한 모습. 남녀를 떠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자도 그렇죠. 그렇고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데요. 음. 머리를 내리고 올리고 모자를 쓰고 안 쓰고 뭐 그런 것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간격이 큰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민낯에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순간 뜨끔 순간 한 번도 뜨끔하셨군요. 꾸민 모습을 두 분은 보이신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뭐 꾸민 모습이 네, 네. 아름답고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민낯에 안경만 꼈다고 해서 연락이 끊기는 썸이라면 빨리 끊긴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어쩔 수 생각해요. 없습니다, 이거. 네. 네. 아니 뭐 예뻐 보이고 싶은 거 멋져 보이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게 시작이 되면 나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나의 가족한테 못 보여주는 모습도 이제 연애하는 경우에 많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펑펑 우는 모습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되게 뭐랄까 약해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연애하는 중에 보여줄 수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외모 이런 외적인 모습 말고 잔뜩 나약해져서 나약한 말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종현 씨가 말한 것처럼 펑펑 운다거나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누가 근데 저한테 뭐 그런 적 있어요. 사람 이지영 씨한테요. 영화- 우는 거 싫어하고 이런 분. 아니요 본인이 울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서로 대화하다 제가 눈물을 살짝 흘린 적이 있는데
너무 보기가 싫다고. 아 저런. 뭐 엉엉 콧물이 나온 아. 것도 아니었거든요. 콧물 나면 좀 안 좋나요? 약간 되게 저도 우수수하게 정우성처럼 울었거든요. 아 정우성. 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간 사람도 있어요. 아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다양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것도 있어서. 용기인데. 나한테 되게 남자가 좋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정우성처럼 울었다니까요. 막. 난 좋던데. 외마디로 우셨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인연이었다면 맞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네, 1230님. 여자친구 있는 오빠를 좋아하는데 제가 뻔히 좋아하는 걸 알면서 자꾸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해요. 아.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이건 무슨 심리인 걸까요? 안 먹어야겠죠? 예, 차단하세요. 네. 차단하세요. 이런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밥 먹자고 한다고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건 상대방의 어떤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나의 여자친구에게도 무례를 범하는 상당히 저런 사람이랑 연애가 성립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밥을 먹고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게 됐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는 밥 먹자고 안 할까요? 나랑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양다리 남자친구가? 석다리 뭐 이런 식으로 석다리라는 석다리. 얘기 처음 들어봤다. 석다리 석다리. 그런 예. 급조한 말입니다. 석다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네. 거. 예.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에 5713님 점점 저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자기 취미 활동에 쓰는 시간을 늘려가는 남자친구. 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걸까요? 집착하는 것 같이 느낄까봐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권태기의 얘기와 살짝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음. 사실 같이 있는 시간 좀씩 줄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 이렇게 꼭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정적이고 좀 좋은 연애라고 생각하는 연애는 물론 같이 있을 때 좋은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같이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다고 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고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되는 거 서로에게. 예, 뭐 맞습니다. 가령 뭐 멀리 출장을 간다고 한들 뭐 출장 가서 뭐 하겠지 뭐 그냥 그러고 이렇게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관계. 예, 그렇게 되면 뭐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사실 별로 그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점점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도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서 자기 시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힘드시면 남자친구랑 좀 얘기를 해보시고 서로 같이 좀 접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취미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한번 많이 쏟아보세요. 왜 그게 좋고 뭐 좋은 오빠가 하는 방법. 게 지금 어떤 건지 궁금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죠.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럼요. 그 사람이 네. 이걸 왜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럼요.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네,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이은지님 썸남이 있는데요. 말을 놓자라고 하진 않고 그냥 분위기 봐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썸남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반말만 하더라고요. 오빠니까 너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러다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돼버릴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대화를 할 때 어떠한 말투를 사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긴 하니까. 썸남 어느 순간부터 반말을 한다. 근데 친한 오빠 동생이 될까봐 좀 걱정이다. 이게 쌍방썸남 썸이 맞는 건가요? 쌍방썸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쌍방썸. 오늘 뭐 석다리 쌍방썸. 일방썸이라면 네. 일방썸은 사실 존재할 수 없죠. 네. 네. 그럼요. 짝이니까 그쵸. 이거는 쌍방썸이라면 사실 반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친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 증거 아닐까요? 여기서 어떠한 이성으로 바라보일 수 있게 좀 긴장감 줄 수 있는 어떠한 묘책이 있을까요? 묘책이요? 네. 갑자기 안 떠오르네 묘책.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음. 그 연애 직전에 돌입하기 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네네. 편해지기 전에. 근데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반말하는 것. 네, 그것 자체가 반말을 또 한다고 나쁜 해서 그게 뭐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는 너무 어색하니까 네. 존댓말 다시 해주세요라고 뭐. 그럼 벽 치는 것 같아서 떨어져 나갈 수도. 아, 오빠 근데 왜 반말해요? 존댓말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예, 어떻게 하나. 수고하십시오. 수고 하면서 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소개해 주세요. 9920님. 네. 예, 요즘 동네 술집에서 혼술을 하다가 알게 된 여자분이 있는데요. 술김에 내일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마음에 든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여자랑 영화를 봐도 괜찮을까요? 저 나쁜 놈인가요? 예, 나쁜 놈 확정 꽝꽝꽝. 술김에 내일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이 말이 진짜 다른 건 다 네. 괜찮은데 저 말이 나쁜 거예요. 술김에 내일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물론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뭐 사귀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또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비겁하네요. 술김에 내일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저 말이 나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니 물론 영화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술김에 영화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마음에 든 여자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랑 영화를 봐도 괜찮을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네네. 예. 네. 영화를 볼 수 있죠. 근데 네. 저 술김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네, 걸려서. 술김에 전화하는 전 남자친구들 나빠요. 네. 그건 확실해요. 술김에라는 말을 네. 이제 인생에서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할 겁니다. 그 맞습니다. 여자분한테 그 여자분이 어떤 생각으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요. 맞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올게요.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왔습니다. 뭔가 달달한 그런 네. 노래 역시 연애 너무 코너에 좋아요. 맞습니다. 예. 9022님이 짧은 사연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이거 좀 중요한 사연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보죠. 네. 저기 사연 듣다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대체 그 썸의 기준이 뭔가요? 밤길 데려다주고 주말마다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고 가끔 카페 가서 노닥거리고 이거 썸인가요? 제가 얘랑 썸을 타는 건지 우정을 쌓는 건지 모르겠어요. 급합니다. 급하시구나. 9022님은 지금 썸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근데 물어봤잖아요 썸 지금. 아닌가? 근데 남성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관계 자체가 썸은 확실한데 둘 다 이게 네. 뭔지 모르는 상태로 간다면은 네네. 시간이 지속된다면 그냥 우정 쌓는 거랑 별반 다르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정을 쌓을 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정을 쌓는 일이에요. 사실. 예, 맞죠. 친한 네. 되게 친한 여자 사람 친구 밤에 집에 네.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노닥거릴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인데 썸의 기준은 사실 이런 걸로 보면 내 눈에 그 사람이 어떤 색깔로 보이느냐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더 독특한, 좀 더 뚜렷한 색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뭐 비슷하게 그냥 무채색으로 보이느냐. 이게 연애시대라는 드라마 있어요. 네. 거기에 그때는 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네. 그 연애시대 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손예진이 물어보거든요. 그 자기 동료한테 너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얘기했던 대사는 뭐냐면 상상해 본대요. 어떤 것? 스킨십의 농도에 대해서. 이 사람과 어디까지 네. 가능한 것인가? 그게 그려지면 썸이에요. 전혀 안 그려지면 우정. 그런 사람,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맞아요. 그럴 네, 수 네. 있죠.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많아요. 저는 그런 상상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절대 상상 안 해요.
예,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되게 세 보이지?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자, 우리는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죠. 이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호주에서 엘님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백영욱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오빠 안녕? 우리가 만난 지도 어느새 1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네. 2년 6개월 전 취업하고 서울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로 혼자 오게 됐을 때 사실 매일매일 외롭고 심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근하고 나면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쉬는 날에는 영화도 보여주고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도 데려가준 오빠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어. 처음엔 몰랐다. 항상 넷이서 함께 놀아서 오빠가 나 때문에 일부러 오전, 오후 근무날도 바꾸고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나 때문에 매번 차도 빌려오곤 했다는 거. 근데 6개월쯤 지나서 오빠가 고백해왔지. 널 많이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오빠가 과연 기다려줄까, 계속 좋아해줄까 궁금해서 고백에 대한 대답을 미루고 또 미뤘었어. 근데 오빠는 재촉하지도 않고 묵묵히 변함없이 6개월을 기다려주더라. 아마도 그때 오빠랑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늘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힘이 돼준 오빠. 근데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내가 폭탄 선언을 했지. 해외 지사에 지원하고 싶다고. 길면 2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친구들은 다들 오빠가 반대할 거라고, 너도 너무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오빠는 잘 결정했다고. 네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많이 보고 싶겠지만 널 위해서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해줬어. 오빠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울었어. 내 욕심까지도 이해해주고 날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오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호주에서 생활한 지 이제 3개월. 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오빠가 나를 얼마나 많이 챙겨주고 나한테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더 깨닫게 돼. 그리고 매일 전화로 내 투정을 받아주는 오빠 덕분에 이곳에서도 난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제 3개월만 있으면 휴가네. 그때 한국에 들어가면 그동안 못해줬던 것만큼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줄게.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오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장거리 연애까지도 기다려주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엘님의 편지였습니다. 아, 오장육부가 뒤틀리네요. 부러워서. 좋으시겠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육체가 안 좋아진 건 아니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해요. 너무 훈훈한 나머지. 네, 너무 훈훈한 나머지 괜히 진 것 같. 난 지지 않았는데 패배한 기분. 난 지지 않았는데 1분의 1패? 이분과 싸우지 않았는데 왜 진 기분이지? 그렇네요. 부럽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근데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네.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정말 어떨 때 보면 이런 상황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결정 정말 제 욕심 다 버리고 존중을 해줬던 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연애라는 것이 사실 욕심이 많이 들잖아요.
좋은 애를 더 보고 싶고. 욕심덩어리죠. 그럼. 뭐. 맞아요. 항상 욕심을 사실 연애 시작 자체가 욕심이죠. 너 내 거, 나 네 거. 그럼요. 욕심이 시작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네. 라는 욕심이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삐뚤어진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두 분의 연애 모습이. 네. 작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거리 연애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롱디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즘에. 그래서 이게 좀 시대적 대세인 것 같아요. 저는 롱디 커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장거리 연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봐가지고. 네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잘 극복하고 계신 것 같고 뭐 남자분이 이 정도로 여자분들 많이 배려해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 잘 되실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네. 뭐 휴가 때도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음. 멋진 계획들 많이 짜셔가지고 같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좋은 추억들 또 많이 만드시길 네.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연애를 잘 이어 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롱디를 해본 적이 그냥 한 6개월 정도 네. 어렸을 때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여자친구가 프랑스에 유학이 아니라 언어 연수를 6개월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가라.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불문과를 나와서 네. 이제 또 공부를 하러 간 거죠. 네. 근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하루에 한 5번씩 전화했던 거 가사를 탕진하고 너무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중에 아. 나중에 받지도 않고 네네. 한 97년도 6, 7년도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때가. 근데 그 당시에 전화요금이 120만 원 나왔어요. 아 저도 있습니다. 경험. 난리 났었어요. 전화요금. 가사 탕진. 예. 거의 가사 말도 안 탕진했죠. 되고 아. 그 포인트만 해도 몇십만 점 나왔겠네. 근데 사실 요즘은 그래서 장거리 연애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 사실은 조건을 봤을 땐 그렇죠. 훨씬 발달돼서 인터넷 전화. 네, 네. 무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동거 커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왜 우리가 많은 커플들이 반만 결합한 채 사는 거예요. 같은 아. 공간에서 무슨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집이 있고 나의 집이 있는데 가끔 얘네 집에서도 보고 뭐 우리 집에서도 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몸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 안에서의 그 장거리 연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조건이랑도 굉장히 부합하는 형태의 그 연애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는 연애는 아닌데 만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볼 수만 있고. 그래서 저는 장거리 연애는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에 따라도 연애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 분명 충분히 가능한 연애이다. 맞아요. 저도 요즘에는 눈앞에 없으면 다 까먹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네. 장거리 연애 절대 못하는. 그렇군요. 저도 네, 힘들죠. 337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런 상황에서 절 붙잡으면 그건 사랑이 아닐까요?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전 남친이 울면서 그랬었거든요. 너 없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헤어진 지 꽤 된 지금도 그때 그 목소리가 떠올라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을까요? 아니 뭐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럼요. 어떠한 연애를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여서 이 단편적인 어떠한 말, 그 상황에 이 얘기를 했다, 이 하나만으로 집착이다, 사랑이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을 쉽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사람 따라 사람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집착이라는 모양새도 사랑이니까. 네네. 어찌 보면 네네. 얼마나 보내기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음.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연 속에 있는 남자친구분이 반 부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고백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사귈지 안 사귈지에 대한 기다림을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때 모든 걸 다 불태워서 해탈한 건 아닐까요? 6개월을 기다리면서 내가 뭐 확답을 듣지 않은 채 6개월을 지났는데 지금 확답을 들은 상태로 2년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하면서 그때 단련이 되신 것인지 어쨌든. 2년 짧소. 내가 대답을 듣지 못한 채로 6개월과 대답을 네. 들은 후에 이게 2년. 어느 쪽이 음.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수월할까요? 둘 다 수월치 않아요. 수월치 않지만 둘 다 힘들죠. 근데 하지만. 저는 대답 듣기 전에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왜 우리가 왜 그 주식이라던가 그 증권가에서도 보면 뭔가 위험이 확실해졌을 때는 오히려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할 때 전혀 예측이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정말 폭락하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는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그 사람이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 이야기를 주식 경제랑 접목하신 분 처음 봤어요. 아, 대단합니다. 와, 사람의 심리를 그만큼이나. 멋있다. 그러니까 사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돈 아닙니까? 두 개를 합쳐주셨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같네요. 네. 두 개를 합쳐주시고 세 번째 뭡니까? 몸, 의학. 의학. 앞서서 의학에 대한 뭐 노르토닌 아니야 노르아드레날린. 예. 제가 적어놨었어요 죄송해요. 앞에 노르아드레날린. 적으시더라고요. 세로토닌이었나요? 예. 그런 것도 나오고 노르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네, 이상한 말 많이 했네요 오늘 제가. 맞습니다. 첫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돈과 의학이 함께하는 푸른감과 또 함께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다음 주에 뭔가 접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느 쪽 낚시 쪽으로 접목하시죠? 어장 관리. 바둑 쪽 접목 바둑 한번 쪽. 해보겠습니다. 바둑 상당히 몇 수를 앞내 보면서 바둑 두세요 지영 씨? 전혀 몰라요. 아 네. 한 주간에 또 배워서 오셔서 예. 여러 가지 수들을 배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훈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사랑에 잘 접목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사랑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이제 날이 갈수록 줄을 거듭할수록 백 작가님의 네. 이야기 속에 좀 빠져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래 이제 백 작가님만의 그 특이한 그 문학적 터치들 있잖아요. 예. 저랑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합이 좋아요. 두 분의 합이 네. 시너지가 지영 씨의 폭발하고 위트, 있습니다. 처음부터 파도같이 밀려온다라는 굉장히 문학적인 메타포죠 일종의 예. 권태기를 그렇게 표현하셔서 전 대단했습니다. 시인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네. 9178님 솔로지만 지영 씨랑 백영옥 작가님의 연애 솔루션을 듣는 게 공감도 되고 좋아서 매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곧 좋은 사람 만나서 썸도 타고 연애 상담 받아볼 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자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요. 네. 배워놓고 어디다 쓸 겁니까? 묵히면 안 돼요. 그럼요. 네, 빨리 그럼요. 쓰십시오. 우정 예. 쌓지 마시고. 예. 그럼요. 우정.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 인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사랑, 돈, 몸. 가장 쓸데없는 거 우정. 물론 장난입니다만 예, 우리가 알려드린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연애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윤상의 사랑이란 이 곡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며칠 전 퇴근길 남편에게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어디야? 나 여기 집 근처인데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술을 즐겨하지도 않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왔느냐고 나를 반기며 웃는 남편의 눈가가 평소와 다르게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에게 분명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 분명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남편은 말없이 한참이나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더니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내게 이런 얘기를 늘어놨다. 자기 있잖아. 내가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남편이 10년을 몸바쳐 일해온 회사였다.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하기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을 만큼 남편은 오직 회사와 일에만 매달렸었다. 얼마 전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편은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해결에 나섰었다. 하지만 일은 점점 더 엉망으로 틀어졌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모두가 남편 이름을 거론했다고 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보고 책임을 져달라는데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내가 여기서 더 버틴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너만 괜찮다면 한동안 일을 좀 쉬고 싶다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말고 내 눈치도 보지 말고 당장 그만둬도 좋다는 내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깟 생활비야 내가 벌면 된다지만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쉴 만큼 쉬어요. 언제나 자기 편.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였습니다. 3678님. 상실감이 크겠지만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래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 어깨에 기대서 잠시라도 쉬어가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쉴 때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사연자분의 남편분께서는 가족이라는 이런 존재가 상당히 큰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휴식을 취하게 되셨으니까 일단은 푹 쉬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어서 회복되시길 바라겠고요. 아내분의 이 마음이 또 전달이 돼서 회복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0525님, 퇴사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퇴사하면서 가족들에게 미리 말을 못하고 끙끙대다가 당일에 문자로 알렸거든요. 앞으로의 시간 잘 버텨내시고 좋은 일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들 사실 참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그만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가족들이 나를 걱정할 것도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교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에서는 힘이 많이 돼주시길 바랐고 그리고 남편분도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이셔서 회복하시고 나중에 또 본인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얻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878님, 오늘 남자친구가 울릉도 혼자 여행을 갑니다. 가서 사고 없이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혼자만의 여행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내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당부할 필요는 없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남자친구분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사진도 찍고 좋은 거 보시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또 여자친구분 생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여행 가서 휴대폰 꺼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 다녀오셔서 또 사연자분과 많은 추억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962님, 푸른밤 들으면서 맥주 한 캔을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름은 이 맥주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려운 계절 같아요. 물론 핑계지만요. 역시 맥주는 여름 맥주가 최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름 맥주, 전 맥주 맛을 잘 몰라서 맥주 맛을 알아야 어른이라던데 저는 그걸 모르긴 해요. 어쨌든 여름에 먹는 맥주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즐기시고 여름이 가기 전에 시원한 맥주의 그 뭔가 상쾌함? 그런 느낌 많이 청량감? 이런 거 느껴두시길. 8440님, 저 요즘에 기타 독학 중인데요. 처음엔 맨살에 닿는 기타 줄 때문에 너무 아팠는데 며칠 연습을 했다고 굳은 살 생겨서 조금 덜 아파졌어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이 곡을 연습 중인데 기타 튕기는 순간만큼은 제가 아이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독학 많이 하시잖아요, 기타. 독학하기에 되게 친절한 악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동영상 사이트라든지 교재 이런 부분들이 꽤 잘 나와 있는 악기 중 하나여서 재밌게 연습하시길 바라고 충분히 독학이 가능한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76님, 조현 DJ 아까 아주 잠깐 비가 내렸어요. 소나기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잔잔했어요. 여우비였을까요? 밖에서 푸른밤 듣고 있다가 난데없이 비 세례를 받긴 했지만요.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어요. 시원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우비가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오는 비가 여우비인가요? 저는 여우비란 단어를 자주 들었었는데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게 여우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비 오는 거 참 좋아해서 오늘 비가 근데 좀 많이 왔잖아요. 낮에도 왔었고 저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살짝 오긴 했었거든요. 비가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처치스의 Leave a Trace 그리고 레드 칠리 페퍼스의 The Getaway 두 곡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심성락 씨가 연주한 러브 어페어 테마입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의 주제곡이죠. 심성락 씨는 내일 너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분인데요. 올해 8순의 아코디언니스트십니다. 지난 4월에 화재로 이분의 아코디언이 전소됐고 노악사의 아코디언을 다시 장만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금에 나섰다는 사연을 전해드렸었죠. 얼마 전 아코디언 금액이 다 모였고 이르신 것과 같은 기종의 악기를 장만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코디언을 후원해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여실 계획이라고요. 지금쯤 많이 벅차고 또
두근거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심성락 씨가 연주한 러브 어페어 테마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